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너스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와 자기계발 이 두 가지에 동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관심이 많을 만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슈퍼 짠순이인 직장인이 후회 없었던 자기계발 투자 4가지입니다. 저는 자기계발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직장인이지만 그와 동시에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본격적으로 갓생 루틴을 만들기 전부터 재테크나 절약을 훨씬 더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절약하고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제가 본격적으로 자기계발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 저는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나는 돈을 더 아끼고 모아야 하는데 동시에 내가 성장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대체 어떤 소비가 정말 가치 있는 소비일까? 내가 정말 자기계발에 돈을 써도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시기를 아주 현명하게 헤쳐나갔다기보다는 조금은 우당탕탕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는 일단 아끼는 게 중요하니까 돈이 많이 안 드는 자기계발 위주로 해보자 하고 돈을 쓰는 것을 꾹 참았다가, 또 어떤 시기에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써봐야 후회가 없겠다 하고 막 지르기도 해보고, 이렇게 좀 기복이 있는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스스로에 대한 투자 중에 정말 돈이 아깝지 않았던 것,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후회했던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제 경험들이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후회 없었던 투자는 제 컴플렉스를 고치는 일이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최초로 공개해보는 것인데요. 저에게는 조금 부끄럽고 아픈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꽤 최근인 20대 후반까지도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을 잘 못하는 게 제 인생의 최대의 컴플렉스였어요. 지금은 제가 꽤 평범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모습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거나 말을 되묻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트라우마처럼 남았던 것 같아요. 발표나 대화를 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 점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또 소심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서 혼자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27살이 되어서야 큰 용기를 내어서 스피치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건 발음을 교정하고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것이었는데요. 수업을 듣는 김에 스피치 훈련, 보이스 트레이닝, 프레젠테이션 수업 같은 여러 가지 수업을 함께 듣기로 했고, 그 당시에 1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을 결제를 했었습니다. 그 수업을 결제하기까지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결심과 용기가 필요했고, 결제하는 순간까지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게 맞을까?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학원을 다닌 지 단 2달 만에 제 평생의 스트레스였던 발음 문제가 교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 저도 학원을 다니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27년 만에 드디어 오랜 컴플렉스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동시에 엄청나게 허탈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며 살았구나 싶어서요. 20대 초반 또는 10대 때부터 이걸 교정을 했었다면 나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이 저한테는 정말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줬는데요. 이전에는 무조건 아끼기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내 삶에 더 가치가 있는 소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뭔가를 잘 못하거나 또는 약한 부분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이게 내 오랜 컴플렉스이다 보니 그걸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려운 것도 있었거든요. 꼭 스피치뿐만이 아니라 내가 컴플렉스였던 것을 고치려면 그걸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데 그게 참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정면 돌파해보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물론 그게 벌써 4년 전이라서 그때 배웠던 발성이나 연습이 조금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 저는 더 자신있게 대화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에게는 가장 후회가 없는 소비이자 나에게 주는 선물 1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후회 없는 투자는 운동에 비용을 쓴 것이에요. 저는 20대 중반까지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았어요. 어릴 때는 운동 안 해도 체력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고 나니까 예전과 다르게 체력이 부족하다는 게 뭔지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살려면 운동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평생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활동적인 성향도 아니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지 굉장히 막막했던 거죠. 그때 저에게 PT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최대한 돈이 들지 않는 홈트레이닝 같은 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운동 습관이 전혀 없는 저에게는 홈트가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서도 자세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걸 꾸준히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홈트를 마음 먹었다가도 그걸 일주일 이상 지속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것도 꽤 오랫동안 고민만 하다가 돈을 쓰지 않고서는 운동을 시작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PT를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마음을 먹고 돈을 모았어도 PT 솔직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싼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워서 어떻게든 뽕을 뽑겠다라는 마음으로 PT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PT가 끝나면 혼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주 2회 PT를 했었는데 PT랑 별개로 주 5일에서 6일 정도 새벽에 헬스장에 가서 개인 운동을 했었어요. 생각해보면 조금 열정이 과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비싼 돈을 주고 배우는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PT를 할 때는 선생님이랑 하니까 운동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선생님 없이 개인 헬스를 가면 잘 모르는 게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개인 운동을 하면서 모르는 건 PT 시간에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3달 정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혼자서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헬스에 재미를 붙였던 게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로 클라이밍도 배워보고 등산을 해보기도 하고 러닝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만들게 되었어요. 저는 3년 전에 비해서 체력이 진짜 한 5배 정도는 좋아진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뭔가를 계속 하는 사람이잖아요. 절대 타고난 게 아니라 꾸준히 운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PT에 투자했던 돈이 절대 아깝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진짜 열심히 PT를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대충 받아서 PT가 끝나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돈을 쓴 것을 후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PT 수업을 들은 덕분에 지금은 운동에 큰 돈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후회가 없는 소비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꼭 PT가 아니더라도 뭐 테니스, 수영, 풋살 이렇게 더 재밌는 운동도 있고 러닝이나 등산처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운동도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운동은 꼭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는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후회 없는 투자는 내 환경을 만드는 것에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저는 열심히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가끔은 유료 클래스나 모임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독 서비스에 돈을 쓴다기보다는 나의 꾸준한 루틴과 성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계발 관련된 구독 서비스를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추천하고 싶은 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경제신문 구독이고 다른 하나는 밀리의 서재입니다. 제가 자기계발을 할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은 2가지였거든요. 먼저 경제신문 구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경제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경제신문 구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인터넷 신문을 읽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인터넷 신문은 꾸준히 안 읽게 되기도 하고 그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읽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부터 한 달에 2만 원을 내고 실물 경제신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신문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읽다 보니 경제신문을 읽는 것에도 점점 익숙해지고 경제 상식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경제신문을 읽었던 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집을 사는 큰 결정을 내릴 때도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그 흐름을 읽고 있었던 덕분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뷰가 바뀌는 것이 체감이 될 때마다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밀리의 서재는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인데요.
밀리의 서재도 한 3, 4년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건 좋아하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종이책을 매번 빌리거나 사고 또 들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 구독 서비스인 밀리의 서재를 애용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 그리고 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책 한 권 가격으로 다양한 책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에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넷플릭스 같은 OTT는 단 하나도 구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휴식이나 엔터테인먼트가 아깝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곳에 돈을 쓰고 어떤 것을 구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집에서의 루틴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이왕이면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런 구독 서비스나 모임, 클래스 같은 건 실물을 갖는 게 아니라서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돈을 씀으로써 그것을 읽고 소비하고 또 더 열심히 사는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달 몇만 원의 비용으로 더 성장하고 꾸준히 루틴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저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환경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면 일상에 새로운 재미를 더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커리어 개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커리어 패스를 한번 바꾼 경험이 있는데요. 개발자로 커리어를 새로 시작했을 때 업무에 대해서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회사 밖에서도 개발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 회사가 아닌 정말 집에서 혼자 하는 공부는 새로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부 범위를 설정하는 게 참 어려웠고 두 번째는 꾸준하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강의를 완강하거나 자격증을 따보자 라는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걸 공부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안 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어떤 강의를 끝까지 완강해야지 또는 이 자격증을 따봐야지 라는 정확한 목표를 세우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하니까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커리어 개발을 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당장 내 이력에 도움이 되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런 투자는 단기적인 성과보단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강의나 자격증은 우리가 공부하는 루틴과 동기부여를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그런 경험과 습관이 모여서 내 능력 향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는 결국에 나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일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단기적으로 이득이 없더라도 장기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이런 강의나 자격증에 투자를 너무 아끼려고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저는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을 집에서 더 공부하기가 애매해요. 또는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꼭 지금의 커리어랑 관련이 없어도 괜찮으니 배우고 싶은 그걸 한번 배워보세요. 재테크 공부, 뭐 굿즈 제작, 그림 그리기, 취미 배우기. 요즘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부터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중간에 포기하거나 강의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던가 이런 거 진짜 절대 금지. 이게 좋든 싫든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고 나면 뭐라도 남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커리어에 대한 투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후회하지 않는 소비 4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후회하지 않는 소비의 공통점을 한 가지 뽑는다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걸 끝장을 봤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 돈을 써놓고 열심히 하지 않거나 또는 끝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항상 아쉬움이나 후회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완주만 한다면 그거는 웬만해서는 후회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해보고 꼭 끝까지 완주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